어머님은 예전부터 참 대단하셨어요. 연애 때도 그 기운이 드문드문 느껴지긴 했죠. 아마 남편도 그때부터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덕분에 지금은 여러모로 편해지긴 했지만 참 신기한 일이죠.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고 2해 동안 연애를 했어요. 남편 성격은 참 부드럽고 차분한 편이죠. 그에 비해 저는 다소 센 성격이었는데 남편이 저를 많이 진정시켜주는 면이 컸어요. 그래서 연애하면서 자연스레 저도 성격이 많이 차분해졌고요. 주변에서도 너 많이 부드러워졌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친정에서도 그랬어요. 왈가닥이었던 딸이 남자 만나더니 참 온순해졌구나 하면서요. 엄마는 이제서야 사랑구실 하나보다 하고 웃으셨죠. 그때 생각해보면 저도 신기하게 느껴져요. 저희는 그렇게 큰 다툼도 없었고 유머 코드도 잘 맞아서 나름 평화롭게 연애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 인사도 드리기 전부터 남편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하더니 며칠 지나도 뭔가 신경을 쓰는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자꾸 찜찜한 표정을 짓는 거야? 하고 물었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길래 사람 성질 돋구지 말고 그냥 말하라고 제가 재촉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면서 이러더라고요. 어머니가 너 사주 좀 가져오라고 하셔. 계속 난리셔. 너 사주 같은 거 안 믿잖아. 나도 우리 그런 거 안 믿는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계속 물어보셔서. 그럼 알려드리면 되잖아. 그게 뭐가 문제야? 시간도 알아야 돼? 나는 밤 12시 35분에 태어났어. 사주 보시라 그래. 우리가 안 믿으면 그만이지. 솔직히 저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뭐 어머님이 사주를 보고 싶으시면 그냥 보여드리면 그만이지. 그게 문제될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망설이는 표정으로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안 좋게 나오면 어머니가 반대하실지도 몰라. 우리 어머니는 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라서. 그 말을 듣는데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데? 싶었죠. 어머님 성격이 보통이 아니신가?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럼 자기 어머니가 조금 어려운 분이신 거야?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나 남동생 있는 거 말했잖아. 사실 어릴 때부터 나는 어머니 기대에 맞추느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도 나왔고 그래서 어머니 기대를 많이 받았어. 반면에 내 동생은 공부에 별 흥미가 없었거든. 그래서 어머니는 늘 나한테만 기대를 걸었고 동생은 늘 뒷전이었지. 그게 쌓였는지 동생은 나중에 해외로 취업 나갔어. 엄마랑 안 보고 사는 게 오히려 편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머니는 나한테 더 신경을 많이 쓰셔. 동생은 아예 해외에서 못 보고 있으니까 말이야.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어머님이 좀 유별나신 건가 싶었어요. 그냥 아들한테 신경을 많이 쓰는 정도가 아니고 뭐랄까 보통 어머님보다 조금 더 유난스러우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걱정이 사실이었더라고요. 상견례 때 진짜 가관이었어요. 진주 목걸이, 진주 귀걸이, 진주 반지까지 풀세트로 하고 오신 데다가 머리도 전문가 손길이 닿은 듯 멋지게 하시고 명품백까지 착용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어머님이 시집 가시는 줄 알았다니까요. 뭐 상견례 자리니까 나름 예의를 갖추신 거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그래도 너무 과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저는 엄마와 단둘이 살았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엄마가 저를 홀로 키우시느라 참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대학은 안 갔죠. 성적은 나름 괜찮았지만 빨리 돈을 벌어서 엄마 고생을 덜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운이 좋게도 졸업 후에 꽤 괜찮은 회사에 취업했어요. 비록 사무직은 아니었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이었고 지금까지도 만족하며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상견례에서 어머님이 은근히 아들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훈이가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다니다 보니 그동안 선자리가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다 거절했죠. 성훈이도 연정이랑 잘 만나고 있고 저도 연정이가 참 야무진 아이라고 들어서 결혼을 허락한 거예요. 듣고 있는데 솔직히 좀 어이없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그냥 딸 하나 훌륭하게 키우셨다며 칭찬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계속 우리 성훈이가 복덩이라면서 자랑을 하시는데 순간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사주를 좀 봤는데 연정이가 우리 성훈이를 좀 잡아먹는 사주가 나왔어요. 그런데 뭐 너무 기죽이지 않고 잘 살면 괜찮을 거예요. 두 사람 궁합도 괜찮다고 하니 그런 면만 잘 맞춰주면 잘 살겠죠? 이 말을 듣는데 순간 이게 상견례 자리에서 할 말인가 싶었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죠. 한마디 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엄마가 제 허벅지를 살며시 잡으시더라고요. 그 순간 참으라는 뜻이구나 싶었죠. 저는 평소 약한 사람한테는 약하지만 강한 사람한테는 절대 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성격 같았으면 그때 잡아먹는 게 뭔지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엄마 얼굴을 봐서 꾹 참았어요. 그렇게 상견례는 무사히 마쳤고 다행히 예단 문제도 별로 얘기가 없어서 결혼 준비는 큰 탈 없이 잘 진행됐어요. 저희는 그럭저럭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신혼집은 제가 결혼 전에 사놓은 집이 있었어요. 전세로 놓고 있었는데 그 집으로 들어가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집값을 이미 다른 데 썼던 터라 돌려줄 돈이 부족했어요. 결국 남편이 결혼 지참금을 내고 부족한 돈은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마련했죠. 그러고 나서야 겨우 신혼집 문제를 해결했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성훈이가 1억이 넘게 집값에 보탰는데 당연히 공동명의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순간 좀 당황하긴 했지만 사실 그 부분에서는 저도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로 대답했죠. 네, 어머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좀 돌진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맞는 말에는 수긍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공동명의처럼 민감한 단어에도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바로 그러자고 넘겼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굳이 화를 내며 따지시는 게 참 의아하더라고요. 원래 이런 성격이신 건가 싶었죠. 다른 때는 괜찮으셔서 좀 더 지내봐야 파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신혼집은 제가 결혼 전에 사놓은 집이라서 친정엄마 집에서 10분 거리였어요. 시댁은 차로 30분 정도 거리였죠.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 꼭 그 집으로 들어가야겠니? 거기 그냥 세주고 이쪽으로 오는 건 어때? 직장도 이쪽이 더 가깝지 않니? 저도 바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그럼 어머니께서 집 사주실래요? 그럼 올게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할 말이 없으셨는지 잠시 침묵하시더라고요. 아무 말씀 못 하셨죠. 그리고 신혼여행지에 도착해서 공항에서 핸드폰 유심칩을 끼자마자 메시지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확인해보니 어머님이었어요. 잘 도착했는지 물어보시면서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 쎄한 느낌이 들었죠. 이제 신혼인데 벌써 연락하시네? 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신혼집에서 시댁까지 차로 30분 거리인데 이틀에 한 번씩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냉장고를 열어보시고는 묻더라고요. 아침은 잘 챙겨 먹여서 보낸 거니? 어느 날은 금요일 밤에 주무시고 토요일 아침에 좀 늦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남편도 회사 안 가니까 저희는 편히 늦게까지 자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아침에 음식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편히 자고 있으면 된다. 내가 아침마다 와서 해주면 그만이지 뭐.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뭐야, 매일 오시겠다고?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어머님이 매일 오시겠다는 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는 못 살겠어. 남편도 바로 알겠다고 했어요. 내가 중간에서 막을게. 그 후로 지켜봤더니 정말 다음 날부터는 어머님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 아들과 이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최대한 이해해보려고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방문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감기 몸살이 좀 심하게 왔어요. 마침 그때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남편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당장 오시겠다면서 차를 몰고 오셨죠. 그리고는 남편을 담요로 꽁꽁 싸매시더니 얼른 응급실 가서 링거 맞고 오자 하시면서 데리고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남편도 아파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엄마, 그냥 좀 놔둬. 나 아프지만 쉬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어요. 아니, 우리 아들 아프면 안 된다니까. 얼른 가자, 응? 가서 링거 맞자. 그때부터 저도 점점 질리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께서 아들 몸보신을 시켜줘야겠다며 오시더니 엄마가 해주는 음식 먹으면 나을 거야. 네 와이프가 해준 음식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거야. 하시며 앞치마를 두르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도 참다 화가 나서 처음으로 어머니께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은 제가 알아서 케어할 테니까 어머님은 이제 좀 쉬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니 화를 내시더라고요. 뭐야? 지금 네가 나를 내쫓는 거야? 내가 내 아들 집에서 밥 해주겠다는데 네가 뭔데 나가라 마라 해? 어? 저도 지지 않고 말했죠. 여긴 제 집이기도 해요. 어머니가 자꾸 이렇게 오시는 건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주말마다 전화하시고 영상통화하시는 것도 좀 정도가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는 척도 안 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훈이가 꽃게 좋아하는 거 알지? 우리 성훈이 피부도 상한 것 같던데 네가 잔소리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시끄럽고 나가서 꽃게나 사와. 음식은 내가 할 테니. 그 순간 저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저 더는 못 참겠어요. 이제 저희 집 오시지 마세요. 어머님 간섭에 저는 진짜 제명에 못 살겠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더 크게 화를 내셨어요. 뭐야? 내가 주말마다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제 안 보겠다고? 내가 그 좋은 선자리 다 마다하고 성훈이가 너 칭찬해서 결혼 허락했는데 처음부터 너 싹퉁머리 없는 거 알아봤어야 했는데 아주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구나.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니 이건 저희 엄마까지 모욕한 것 같아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니 그건 너무 심한 말씀 아닌가요? 저희 엄마가 저 힘들게 키우셨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어머니, 지금 하시는 건 모욕이에요. 저도 언성이 높아졌어요. 시어머니 말씀이 며칠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 말이 제 마음 한구석에 큰 상처로 남았거든요. 그 상처가 너무 커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까지 얘기했었어요. 남편이 그제야 사과를 하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네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큰 줄 아는데 그 부분을 어머니가 상처 준 건 정말 잘못하셨어. 하지만 어머니 성격상 너한테 사과하실 분은 아니야. 내가 말해도 안 들으실 거고 대신 내가 장모님께 가서 진심으로 사과드릴게. 남편의 사과에 조금은 마음이 풀렸지만 제가 받은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남편도 그 후로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어머니 보고 싶지 않으면 보지 않아도 돼. 나만 어머니 보러 갈게. 며칠 후 남편이 시댁에 다녀왔더니 시아버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네 시어머니가
화가 나서 한 말일 게다. 사실 많이 반성하고 있을 게야. 그러니까 그만 마음 풀고 안 보겠다고 하진 말거라. 나중에 아이라도 생기면 그때는 봐야 하지 않겠니? 순간 참 난감하더라고요. 아버님 말씀도 이해는 가지만 이미 제 마음은 너무 멀리 가버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도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만 어머님께서 저에게 사과하신 것도 아니고 아버님 말씀을 믿기엔 아직 상처가 깊습니다. 설령 사과하신다고 해도 그 상처가 쉽게 나아질 것 같지 않아요. 저 결혼하고 2년 동안 도가 지나친 어머님 행동을 참아왔고 그 상처까지 받은 지금은 더 이상 어머님을 뵐 자신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 뵙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까지 충분히 겪었고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10년 묵은 채증이 쫙 내려가는 것처럼 속이 후련해지고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들이 다 흘러내리는 기분이었죠. 이후로 어머니 번호는 아예 차단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더 마음이 편안해졌죠.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저희 부부에게 아기가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조심스럽게 시댁에 가지 않겠냐고 묻더니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더 이상 시댁 방문 얘기를 꺼내지 않더라고요. 저도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으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했죠. 그렇게 시댁과의 관계를 끊고 지낸 지 벌써 5년이 지났어요. 시댁 관련 행사, 예를 들어 결혼식, 회가변, 심지어 장례식까지도 저는 전혀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손자는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남편이 시댁에 다녀오겠다고 하면 아이용품을 바리바리 싸서 아이만 남편에게 넘겨주고 보냈죠. 첫손주라 엄청 예뻐하신다고 해서 남편이 핸드폰으로 자주 영상통화도 하긴 했어요. 그건 제가 참아주었어요. 어쨌든 아이와의 관계는 끊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사실 시어머니가 아이 태어나고 나서 몇 번 집에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문을 안 열어드렸어요. 아무도 없는 척하면서 버텼죠. 시어머니가 문 앞에서 계속 초인종을 누르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만약 제가 있다고 하면 난리치실 게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예 문을 잠그고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어요. 어머니가 그때마다 저보고 못돼 먹었다며 난리를 치셨지만 남편이 중간에서 저를 많이 커버해주고 있었죠. 남편이 고생이 많았던 걸 알지만 저도 제 공간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불쑥 찾아오셨어요.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어머님은 초인종을 계속 누르시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가 나중에 밝혀졌죠. 제가 어머님인 걸 알면 문을 안 열어줄 거라는 걸 아셨던 거예요. 마침 택배를 기다리고 있던 터라 저는 택배인 줄 알고 아무 의심 없이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환한 얼굴이 제 눈앞에 있었어요. 정말로 5년 만에 본 얼굴이었는데 어머님은 씩씩거리며 서 계셨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다짜고짜 저를 밀쳐내고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신발도 벗지 않고 그대로 거실로 들어오셔서는 환한 목소리로 소리치셨어요. 너, 내가 그동안 모를 줄 알았지? 내가 너 다 지켜보고 있었어. 나랑은 인연 끊어놓고 친정에는 다 퍼주면서 살고 있더라. 저는 너무 황당해서 대답했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다짜고짜 이러시는 거 너무 무례하시잖아요. 어머니는 제 말을 무시하고 핸드폰을 꺼내들더니 저희 엄마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제 눈앞에서 흔들어 보이셨어요. 엄마가 모자 쓰고 선글라스를 낀 채 꽃밭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어머님은 더욱 화가 난 듯 보였어요. 저는 어머니가 그동안 우리 엄마 프로필 사진을 보고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셨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어요.
엄마가 무슨 여행을 다녀온 줄 아셨던 거죠. 어머니는 더 격분한 얼굴로 소리치셨어요. 너 이거 누구 돈으로 여행 갔냐? 네 엄마가 돈이 어디 있어 여행을 가? 네가 우리 아들 버는 돈 다 뺏어다가 네 주머니에 넣고 그 돈으로 네 엄마 호강시켜준 거 아니야?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하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도 일하면서 돈 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 여행을 보내드리든 말든 그게 왜 어머님이 관여하실 문제인가요? 어머니는 저를 노려보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네 엄마 식당에서 일하는 거 다 알아.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네가 우리 아들 돈으로 다 퍼주고 다닌 거잖아. 내가 그동안 참고 넘어갔는데 이젠 더 못 참겠어. 너희 시댁에 5년 동안 안 오면서 그 돈으로 네 엄마만 챙겨?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어머니, 오랜만에 배웠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 가주세요. 더 이상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저도 참다 못해 어머님을 향해 문을 가리키며 나가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 말을 무시하고 더 소리를 지르셨어요. 못 베어먹어서 버르장머리 없는 건 여전하구나. 네가 이렇게 나올 거면 당장 이혼해라. 나는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저도 언성을 높였어요. 어머님, 며느리 보고 한몫 챙기려고 아들 키우셨나 봐요? 이혼을 왜 어머님이랑 의논해요?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그러자 어머님이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어서 제 머리채를 잡으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어요. 머리카락이 뽑히는 고통과 함께 속에서 뜨거운 열이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어요. 정신이 혼미해지고 제 이성은 점점 흐려지더군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머리채를 잡혀본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 느꼈어요. 마음 같아서는 저도 같이 머리채를 잡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 와중에도 남편 엄마라는 생각에 머리채는 안 잡고 어머니 손목을 꽉 잡으면서 차분히 말했어요. 어머니, 좋은 말로 할 때 놓으세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온갖 욕설을 쏟아내시면서 무슨 년이니 저년이니 하면서 욕쟁이 할머니가 따로 없더라고요.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고 있던 그 순간 마침 남편이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저와 어머니가 엉켜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서 급히 어머니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손을 잡고 천천히 풀어주면서 저를 뒤로 물리고 어머니를 마주보더니 당황한 얼굴로 소리쳤어요. 어머니, 갑자기 오셔서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은 남편을 보자마자 더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어요. 마치 울음 섞인 목소리로 절규하듯이 말씀하셨어요. 너 언제까지 저 여우 같은 것한테 잡혀 살 거야? 어? 저것이 네가 번 돈 다 가로채서 자기 엄마 여행 보내주고 돈 다 갖다 바치고 시부모는 개똥으로 보고 오지도 않으면서 말이야. 집이 울릴 정도로 고함을 치시는데 남편도 참다 결국 터져버렸는지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 피를 말리세요? 그동안 남편도 많이 참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도 숨을 고르며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 어머니를 쳐다보고 있었죠. 그때 어머니는 갑자기 벙찐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성훈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화를 낼 수가 있어? 이러시면서 남편을 향해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그 순간 상황은 심각했지만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에 실수가 터져나왔던 거죠. 어머님은 아직도 남편이 본인 말만 따르는 순한 양인 줄 아시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그저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모든 것이 단번에 정리되었어요. 제가 나서서 해결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직접 나서서 모든 걸 정리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저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죠.
남편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어머니를 향해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 이 사람이 왜 어머니를 안 보려고 하는지 모르세요? 어머니가 이렇게 못 살게 구니까 연애 끊겠다고 한 거잖아요. 제가 언제까지 어머니를 이해해드려야 돼요? 집에 갈 때마다 아이 있는 데서 애 엄마 욕하시는 것도 참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집에까지 와서 행패를 부리시는 건 너무하신 거잖아요. 그러자 어머님은 더 크게 화를 내시며 소리쳤어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너는 밖에서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돈 버는데 그 돈 다 저 여우가 가로채고 너는 머슴처럼 살려고 결혼했어? 맏며느리면 며느리 노릇을 해야 할 거 아니야. 5년 동안 시댁에는 코빼기도 안 비치면서 모자랐다고 지 엄마 여행은 다 보내주고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이럴 거면 이혼해. 애는 내가 봐줄게. 남편은 참았던 분노를 겨우겨우 삼키듯 입을 꾹 다물었지만 이내 폭탄 선언을 했어요. 어머니, 정말 이 정도셨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와이프 등살에 잡혀 사는 사람으로만 보셨어요? 저도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어머니께 너무 지쳤어요. 이제 어머니 안 뵙겠습니다. 저도 연 끊겠습니다. 순간 저도 남편의 예상치 못한 발언에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하는 걸 처음 본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곧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간절히 외치셨어요. 성훈아, 그게 무슨 말이니? 연을 끊겠다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 여우 같은 게 너 세뇌시켰구나. 어? 안 보겠다니. 예준이는 나 안 보면 너희 아버지도 안 보겠다는 거야? 우리가 예준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안 돼. 절대 안 돼. 어디 감히 부모를 안 보게